이번에는 렌더링과 재질에 관련돼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을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글로 보여드리고 이후에 3D Max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러 매니지먼트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이제 색상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3D Max 2024 버전의 최신 버전의 아놀드를 소개해 드리면서 아놀드 창에서 렌더링 되어 있는 이미지의 여러 가지 컬러 값들을 어, 이 3D Max의 컬러 매니지먼트를 모드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가져와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영화 쪽이나 아니면 영상 쪽에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그 색상 시스템에 맞게 미리 확인하고 렌더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3D 맥스 같은 경우에는 2017 버전부터 해서 꾸준히 이제 맥스 UI를 개선하는 작업을 했었고 큐티로 바꿔가고 있었는데 이제 24 버전에서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에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팩트 머티리얼에는 적용이 안 돼 있고 슬레이트 머티리얼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로 선택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이 도킹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요거를 이제 지금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시면은 다른 창에 도킹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체크를 끄시면은 기존처럼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스위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오브젝트의 여러 개의 머티리얼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요 스위처를 이용을 하시면은 그 다양한 머티리얼 안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롭게 추가된 머티리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나 USD에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개의 재질들을 하나의 재질에서 일일이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쪽에서 선택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선택적으로 바꿔가면서 관리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머티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재질 창에서 재질들이 만들어지면서 머티리얼 그 뒤에 여러 개의 맵들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쌓이면서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 해결해주는 새로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재질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관리나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컬러 매니지먼트는 커스터마이즈에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면은 컬러 매니지먼트 탭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모드가 보시는 것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D Max 디폴트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컬러 필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 OK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자, 렌더링을 제가 한번 걸겠습니다. 예. 렌더링 거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위에서도 이렇게 컬러를 적용을 해서 미리 컬러 필터를 이용해서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감마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쪽을 보시면은 지금 켜지고 제가 움직일 때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도킹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QT로 바뀌면서 이렇게 도킹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도킹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가끔 이제 위에 도킹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에 도킹을 했을 때는 요 옆에 요 길쭉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덮어 씌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를 3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킹을 굳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에 만약에 도킹이 안 되는 상태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컨트롤을 누르시고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도킹이 안 된 상태로 움직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예 꺼버리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모드에 가시면은 여기 체크 버튼을 꺼버리시면은 아예 도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큐티로 바뀌면서 이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를 좀 더 디자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커스터마이즈에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시면은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탭에 가시면은 엘리먼트를 SME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UI의 색상들을 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꾸고 싶다. 지금 회색인데요. 제가 회색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색깔을 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우선 색깔을 좀 빼놓고요. 만약에 제가 색깔을 하늘색으로 이렇게 바꾸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상색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색깔을 적용을 하고 노드 자체를 좀 컬러를 바꾸겠다 라고 하시면은 머티리얼 헤더의 색깔을 바꾸는 경우에도 제가 미리 좀 이렇게 바꿔 놓고 색깔을 바꾸게 되면 이쪽이네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어 있는 머티리얼 색깔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양하게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레이아웃으로 슬레이트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스위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이 있고 마스크 부분에 노란색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만약에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선택하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머티리얼 스위처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 연결을 하고 이 머티리얼 스위처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하나의 오브젝트 또는
뭐 여러 개의 오브젝트에 USD나 이런 곳에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을 묶어 놓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응용을 하면은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컴파운드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컴파운드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재질을 여기 위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뷰로 나누어서, 뭐 오른쪽 눌러서 크리에이트 뷰로 뭐 배경 아니면 사람 아니면은 뭐 특정 어떤 오브젝트 이름을 넣어 놓고 해당 재질만 모아 놓고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컴파운드가 생기면서 훨씬 더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요 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만약에 이 지금 아이언맨 머리가 지금 마스크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깔이 딱 정해져 있다, 세트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보시는 요 마스크는 이제 2번 아이디, 그리고 나머지는 1번 아이디로 해놓고 여기에 멀티 서브로 묶은 다음에 이것을 다시 머티리얼 스위처에다 적용을 해서 이렇게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 디자인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은 미리 베리에이션 되어 있는 이렇게 세트로 재질들을, 컬러들을 만들어 놓고, 맥스의 프레젠테이션 뷰가 있는데요. 그 뷰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렌더 창을 실시간으로 해놓고 바로바로 바꿔가면서 이제 확인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컴파운드 쪽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을 눌러서 여기 패키지 노드 인 컴파운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노드로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 노드에 보시면은 머티리얼 63, 52, 41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해당 컴파운드 안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서 될 수가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컴파운드를 취소를 하겠다라고 누르시면은 여기서 언패키징을 누르시면은 다시 이렇게 풀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관리하기도 쉽고, 만약에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들을 묶어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관리하실 수도 있고, 컴파운드 안에 또 컴파운드를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 엔진을 사용을 해보시는 분이라면은 뭐 블룸프린트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선 on 컴파운드 하고 나와서 제가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어 있고, 만약에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예,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거칠기를 이제 수정을 할 때에 하나만 수정을 하면은 굉장히 좀 또 복사하고
수치를 카피 페이스트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 번에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거를 컴파운드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묶어주고 안으로 들어가서 러프니스 쪽이죠. 그러면 스페큘러 러프니스 쪽에 이렇게 빼주면은 여기서 expose 그 임포트 파라미터를 바깥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여기 하나를 빼고요. 여기에 위에 그 앞쪽 마스크와 나머지를 좀 다르게 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부분에 러프니스를 이렇게 빼고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빼고 여기는 스페큘러 러프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H라고 주고요. 그리고 이쪽 스페큘러 러프니스 쪽은 마스크니까요. M 언더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러프니스 값 그리고 이쪽에 러프니스 값 자 해서 나가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웃풋이 따로 인풋이 지금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쪽에 RGB 값을 그냥 플러스로 해서 요거를 두 개로 복사를 해 놓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서 지금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요색으로 하는데 마스크는 이 정도로 하고 헬멧 부분은 아예 반사가 안 되게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로 이 느낌으로 뭐 이렇게 바꿔서 여기가 좀 더 그냥 반사가 더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굉장히 편하게 이 컴파운드를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이제는 재질을 굉장히 편하게 관리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파일은 PT에서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던 STL 파일이고요. 이거를 렌더링을 걸어 보면은 예, 크레이 재질의 환경 맵으로 라이트를 잡은 거고요. 여기를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머티리얼 스위처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2번, 3번은 톤 쉐이더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놀드에 있는 톤 쉐이더를 이용을 한 거고, 톤을 쓰기 위해서 우선은 필터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바꾸고 렌더링을 걸면은 그런 식의 느낌의 이제 톤 쉐이더도 있고, 약간 색깔을 넣어서 크레이 진흙 느낌의 이제 톤 쉐이더를 적용했을 때에는 네, 이렇게도 이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TL 파일들 가져와서 뭐 당연히 최종 결과물 느낌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설명이나 다른 부가적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